네, 이제 녹화 기능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제 추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3월 4일 7, 8교시. 네, 앞에 미리 한 학생도 있는데 우리 시간이 기록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학번하고 이름만 기록하면 제가 시간이 옆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의 시간보다 2명이 더 늘어서 이제 40명이 넘게 있는데 아직도 한 6, 7명의 학생은 좀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좀 그거는 분석을 하고 또 학생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컴퓨터를 다시 껐다가 다시 킨 상황이기 때문에 목소리나 이제 뭐 마이크나 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이어서 자, 우리가 이제 앞의 시간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서 현시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심리학과 교수인 린다 에이커 돌로 교수는 생후 9개월에서 13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울음과 옹알이에 공통의 특징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베이비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에 이 베이비 사인을 많이 활용한 아이들이 어휘력과 또 지능에서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이제 어떤 의사를 이제 표명하는데 입으로 뭔가를 부는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뭘 부는 흉내를 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이 아이가 은행을 가게 되었는데 은행에서 어항 속에 금붕어들이 이렇게 뻐끔뻐끔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아이가 이 입을 그렇게 껌뻑껌뻑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어항 속에 물고기는 베이비 사인으로 무엇입니까? 입 모양을 이렇게 뿜뻑뿜뻑 하는 것으로 그가 표현한 거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부모가 그것을 나무라거나 또 제재했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베이비 사인을 소멸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의 지능이나 또 표현력이 많이 줄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표현하려고 하고 또 전달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욕구를 자신을 표현하는 이런 방법에 있어서 여러 그 표현 방법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자기 표현의 유형입니다. 이 월프 교수는 이 자기 현시 욕구, 즉 자신을 표현하려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격적인 자기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입장에서 내 상황만 우선하고 남의 의견이나 남의 주장을 짓밟고 공격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비주장적 자기 표현입니다. 이것은 자기는 낮추고 상대편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또 상대편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보면 예전에 그 가족의 가장은
이 가족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명령하는 이런 공격적인 자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입안에서 그의 부인은 남편이 그렇게 공격적인 것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생각보다는 남편의 생각을 먼저 어떻게 하면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한다는 것에 맞추어가는 그러한 이제 자기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적인 자기 표현이나 비주장적 자기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현시 욕구, 즉 자기 표현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이 월프 교수는 주장적 자기 표현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만 남도 배려하는 주장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필요로 하고 의사의 표현을 하면서도 상대편이 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대편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그가 턱이 없이 또 그런 편견이 없이 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이제 워크숍을 통하여서 주고받는 어떤 표현이라든지 글쓰기는 공격적인 자기 표현, 내 주장만 옳거나 또 상대편의 주장을 무시하는 주장이 되어지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제 의도에 맞게끔 또 이렇게 글을 쓸 필요가 없이 주장적 자기 표현,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상대편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냥 글쓰기 하는 용도로 올리지만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많이 소통할 터인데 가능하면 주장적 자기 표현을 통한 여러분의 의사 표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그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과제 워크숍은 한 5분 정도 진행할 것이고 평가하고 10분 이내에 수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1주차의 워크숍은 사이버 캠퍼스의 토론 게시판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제 게시판, 또 시험 게시판, 또 이런 여러 게시판이 있는데 흩어놓으면 여러분이 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과목은 이 사이버 게시판의 토론 게시판만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토론해야 할 또 워크숍의 내용은 생활 속의 잘못된 과학이나 상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칭찬을 해주면 식물이 훨씬 더 잘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에오토 마사부라는 학자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똑같은 물이지만 그 물에 칭찬과 좋은 물을 한 그 물이 얼렸을 때의 결정이 이상적인 표현이 되어지고 또 욕을 하거나 또 나쁜 말을 한 것이 결정이 깨지거나 불규칙적인 그런 것들의 현상을 보고 이렇게 좋은 말을 좋은 칭찬을 들은 물이 이렇게 좋은 형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검증을 해보니까 이 물의 결정을 이루는 것은 온도와 습도 등의 영향이지 굳이 이런 말이나 또 어떤 상황에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말로 스파시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들으면 이것이 꼭 욕처럼 들리는데 이 우리 말로는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감사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또 이 전 세계 어떤 말에서는 욕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식물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방송사인 호기심 해결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식물을 놓고 한 식물에는 클래식을 틀어주고 한 식물에는 헤비메탈을 틀어주었는데 생장 영양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클래식을 또 좋은 말을 칭찬을 해주는 식물이 더 잘 자란다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에게 되었을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할 과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잘못되어진 상식, 또 논리,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분이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검색창을 통하여서 그릇된 사실, 또 잘못된 과학, 또 비상식적인 것을 검색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편집할 필요 없이 그대로 복사해서 토론 게시판, 제가 토론 게시판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제목에는 여러분의 학번과 이름을 쓰고 내용에는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끝낸 학생은 자기 앞뒤에 있는 3명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그 좀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학생도 읽어줬으면 하는 사람에게 그 글에 클릭해서 밑에다가 답글 형식으로 그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글을 남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분 동안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캠퍼스 토론실에 들어가셔서 제가 개설해 놓은 토론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 자료를 탑재하면 되겠습니다. 제목에는 학번 이름, 내용에는 여러분이 검색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의견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글을 앞뒤로 6명분을 읽어보고 그 중에 가장 잘된 글을 답글을 달아서 그 사람을 격려해 주면 됩니다. 제가 5분 후에 가장 많이 답글이 걸린 사람들의 글을 소개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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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바꿔보니까.
네,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형규 학생, 이병현 학생, 오수섭 학생, 백이정 학생, 이석주 학생이 과제를 마쳤습니다. 시간을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이제 복사 검색한 다음에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를 마친 학생은 이 자기 앞 가까운 6명의 글을 읽어보고 가장 영향력 있는 또 인상 깊은 글에 답글로 그 학생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됩니다. 네, 지금 노은진 학생하고 김종영 학생은 토론 게시판은 사이버 게시판에 혹시 노은진 학생하고 김종영 학생은 핸드폰으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읽는 거는 괜찮은데 게시글을 올리거나 사용하는 작성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노트북 노은진 학생은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트북으로 우리 그 사이버 캠퍼스 들어가서 우리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그 학습 활동 관리에 보면 출석 관리, 과제 관리, 토론 관리, 시험 관리, 뭐 여러 번의 관리가 아닌 이런 출석 활동, 과제 활동, 토론 활동, 시험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토론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학습 활동에 토론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앞으로 모든 이제 공지사항이라든지 시험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여러분에게 알릴 내용들은 토론 게시판을 이용해서 여러분하고 소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게시판에 혼돈을 두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강현석 학생은 핸드폰으로 아마 이 워크샵 참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강현석 학생은 지금은 오늘 중에 또 다음 시간 안에만 이 워크샵을 진행하면 되니까 강현석 학생은 김종영 학생도 그렇고 나중에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과제를 수행해서 올리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OT이고 하니까 어, 좀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감점이라든지 또 불이익 같은 건 전혀 없으니까 네, 전혀 오늘 중에 또 다음 시간 전에만 올리면 되니까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1분 후에 마치겠습니다. 지금 17명 거의 한 이제 절반 정도가 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워크숍은 진행했는데 이 평가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에 그 앞뒤로 가까운 6명의 글을 읽어보고 가장 잘 된 글에 우리 이형규 학생의 글에 이병현 학생이 답글을 든 것처럼 어, 이렇게 공감의 글을 또 이렇게 지지의 글을 격려의 글을 남겨주는 것은 이렇게 길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단어 형식으로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답글 형식으로 이렇게 격려와 지지 또 이런 영향력 있는 표현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뭐 2명에게만 지지를 받아도 이번 워크샵에서 우수로 뽑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많이 지지를 받은 학생이 백이정 학생, 이형규 학생 2명이니까 2명만 받아도 뭐 우수 과제로 선정될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 그 추천을 안 한 사람은 자기 앞뒤 거 읽어보고 그 사람에게 이런 답변 형식으로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글을 길게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좀 그 사람, 글 쓴 사람한테도 많이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되어지지만 뭐 짧게 써도 괜찮습니다. 표를 몰아주기 바랍니다. 자, 딱 이제 한 30초만 하고 좀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네, 백희정 학생 이제 드디어 두 명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머지 학생들은 한 명의 추천만 받은 상황입니다. 이제 30초 동안 우리 학생들을 추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기 바랍니다. 네, 10초 전, 네, 이제는 지지와 격려의 글에 집중해주세요. 자, 5초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만 이제 여러분이 이 워크숍 하는 것도 다음 시간 전까지, 그 다음에 추천하는 것도 오늘이나 또 다음 시간 전까지 여러분이 꼭 이렇게 추천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 가장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은 우리 백희정 학생의 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희정 학생이 파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뇌 세포는 성장하지 않는다. 그냥 이제 퇴화만 진행되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고 저희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이런 이제 지적 활동이라든지 창의력이 줄어드는 걸 보면 성인 이후에 뇌 세포는 더 이상 이런 활발한 분열을 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때까지 뇌세포는 꾸준하게 생겨나고 또 없어지는 부위는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 두뇌는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배우고 서로 다른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나이가 든 두뇌는 이런 기능에 있어서 좀 다른 분야, 즉 판단력이라든지 어휘력 같은 부분에 좀 더 이렇게 특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즉, 이 백희정 학생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뇌는 어렸을 때에는 이런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구별에 대한 능력 쪽에 더 빠르게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좀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어휘력이라든지 이런 판단력 쪽에 더 빠른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이 든다고 해서 창의롭지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두뇌 활동이 쇠퇴해 간다라는 것은 편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명의 학생의 추천을 받은 장수빈 학생의 글을 보겠습니다. 장수빈 학생은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점점 내성이 쌓여서 다음에는 더 센 이런 마약성 이런 진통제를 써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통제는 처음 통증이 왔을 때에 복용을 해야 가장 효과가 있고 통증이 심해진 경우 복용할 시에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 음, 이 진통제의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통증이 진행된 다음에는 그 영향력이 적고 통증이 왔을 때에 진통제를 이렇게 맞게 되어야 그것을 빨리 차단하게 되어지고 일단 통증이 온 상태에서는 몸이 벌써 그 통증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증이 시작되어지긴 진통제는 통증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투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진통제를 맞고 수술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수술 한중에는 진통제는 크게 처음에 맞는 것보다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 명 더 고수섭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금붕어는 기억력이 3초다. 왜냐하면 금붕어는 이런 발달 단계에 있어서 가장 상위층에 있고 해서 또 두뇌에 뇌도 작고 해서 이제 금붕어는 3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연구자들이 관찰해봤더니 심지어는 6개월 동안에도 이 학습한 그런 습관들이 발휘되어지는 것을 봐서 이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즉, 이 금붕어도 이제 이런 이성적인 활동은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먹이를 어떻게 섭취해야 내가 된다라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 효과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